네, 안녕하세요. 조 사장입니다. 오늘은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이 공식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면 이제 모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우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돈을 써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. 하다못해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밥을 먹어야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.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내가 만약에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가 나갈 것이고 이런 비용들이 나가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숨만 쉬어도 이제 나가는 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고정비라고 하는데 뭐 월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판매를 할 때, 물건을 판매를 할 때, 팔 때마다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. 그걸 이제 변동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필수적인 돈은 아니에요.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쓰는 돈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판단에 의해서 돈을 쓰는 것들이죠. 근데 이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생존을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는 진짜 결국에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려해야 되는 그 손익분기점에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고정비와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변동비 그리고 매출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어,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를 팔 때 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물건을 8천 원에 내가 떼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 원을 받기 위해서 8천 원이라는 돈이 필수적으로 나가죠. 이게 변동비인데 결국에는 남는 게 2천 원이죠. 요 2천 원을 이제 공원이익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만 원짜리 하나를 팔 때 2천 원이 남는다라는 거죠. 결국 하나 팔면 2천 원이 남는다.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 볼 거는 이제 고정비예요. 고정비는 진짜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월세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전력비, 뭐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내가 이거는 가게 문을 닫고 있어도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.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방금 아까 물건을 하나 팔 때 2천 원이 남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5개를 팔면은 만 원이 남고 500개를 팔아야지 100만 원이 남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500개를 팔아야 드디어 내가 매월 유지를 이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500개를 팔고 그 이후부터 하나 팔 때마다 드디어 나한테 2천 원이 남는 거죠. 그러니까 이 500개를 기준으로 내가 적자냐 아니면 흑자냐 이게 결정이 되죠. 이 500개가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. 그 손익분기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계산을 해봤더니 나는 한 달에 이 500개를 못 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. 또는 이제 내가 500개를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넘기는 어디까지 넘길 수 있을까? 내가 600개를 팔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금액이 될 겁니다. 예상되는 이익 금액이 바로 그 100개 추가분인 100개에 대한 거죠.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꼭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. 그거는 바로 이제 고정비에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신의 어떤 생계가 유지가 돼야지 사업이 유지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인건비, 뭐 아니면 뭐 가족을 위한 어떤 생계 비용, 뭐 식비, 뭐 애들 교육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집을 뭐 담보로 대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뭐 이런 것들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가 고정비에 반드시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고정비가 회수가 될 것 같은 매출액을
내가 구할 수 있다. 내가 이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. 라고 할 때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이상을 반드시 해야겠죠. 내가 이제 한 달에 500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. 라고 하면은 15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뭐 한 200개 팔았어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이 15일 동안은 보름 동안은 이제 300개를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이제 보통 이제 오래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, 소위 말해서 장사꾼들은 이제 감으로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. 이제 뭐 빚지고 판다고 얘기를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 그 계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상은 무조건 받죠. 얼마 이상은 얼마 이하는 절대로 이제 깎아주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초보 사장님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몸에 이제 체득이 될 때까지 진짜 막 구구단 외우듯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다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돼요. 내가 이걸 팔면은 얼마가 남고 그러면은 몇 개를 팔면은 드디어 이제 고정비가 회수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. 어, 아무튼 오늘은 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. 간단한데 이제 사업을 하신다면은 반드시 무조건 이거는 알고 이제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.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. 그런데 이제 구조는 뭐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이거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.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.